네, 이산형 분포의 마지막 남은 거 하나 포화송 분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이산형 분포 뭐 배웠죠? 네, 베르누이 분포와 이항 분포를 배웠죠. 그렇죠? 근데 또 베르누이 분포는 그냥 이항 분포의 특이한 경우야. 그냥 한 번 실행하는 거야. 그렇죠? 한 번 수행하는 게 이항 분포에서 한 번 수행하는 게 베르누이 분포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항 분포만 배웠다.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요 뒤에 단원 가도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정말 중요한데 포화성 분포는 지금 여기서 배우고 요 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포화성 분포는 총 10년간 지금 4문제라 돼 있는데 이 4문제 중에서도 2문제만 포화성 분포 문제다. 그렇죠. 그만큼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포화성 분포의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일단 알고 시험에 가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너무 뭐 중점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자, 요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포화성 분포는 x가 확률 변수 x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읽고 이게 포화성 분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요 x, x가 포화성 분포를 따를 때 요 x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의미를 알아줘야 된다. 자,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의미는 뭐냐?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횟수야. 되시죠? 어떤 뭐 문자든 뭐 전화든 뭐 문자가 예를 들어 1시간에 몇 번 오는가? 그렇죠? 전화가 1시간에 몇 번 오는가? 손님이 뭐 하루 동안 몇 번 오는가? 되시죠? 이런 거 뭐 한 달 동안 비가 며칠 내리는가? 되시죠? 이렇게 단위 시간을 정해 놓고 기준 시간을 정해 놓고 그중에 사건이 몇 번 발생하냐? 그 번 횟수를 그쵸?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한 놈이 바로 뭐다? 포화성 분포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x의 의미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 되시죠? 또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이일 수도 있어. 1m당 뭐 흠집의 개수. 그쵸? 어쨌든 뭐 단위 시간, 뭐 단위 길이, 어쨌든 이렇게 내가 잴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발생한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했을 때 그 x가 포화성 분포를 따르게 된답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횟수가 포화성 분포다. 자,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뭐 표기는 포화송이란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 한 다음에 여기다 뭘 적어? 못으로 람다라는 걸 적습니다. 람다. 그렇죠. 요 람다는 또 무슨 뜻인데? 람다는 바로 뭐냐면은 이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횟수의 뭐야? 평균입니다. 되시죠? 그 평균을 문제에서 알려줘. 이 뭐 전화는 1시간 동안 3번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줘. 그럼 람다가 몇이 돼?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준다고 문제에서. 그럼 우리는 요 알려준 값을 이용해서 뭘 구하면 돼? 확률이나 뭐 각종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확률 값은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구한대. 만약에 평균이 3이야. 람다가 3이야. 1시간 동안 3번 전화가 와. 그쵸? 근데 1시간 동안 전화가 한 번도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럴 확률은 F0 요렇게 해 갖고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0승. 자, 요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되시죠? 또 전화가 뭐해? 10번 올 수도 있잖아. 그쵸? 평균 3번 온다는 거지. 뭐 3번만 오는 건 아니잖아. 그쵸? 10번 올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1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10승. 자, 요렇게 요 x 값만 여기다 잘 뭐 해주면 돼? 대입해 주면 되고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쵸? 시험을 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식까지 외워서 시험장에 올 거라고 생각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포화성 분포 문제가 나오면 요 식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시까지는 외울 필요 없다. 그냥 x의 의미가 뭐냐? 사건의 횟수다. 단위 시간 또는 단위 길이당 발생하는 사건의 횟수가 x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화성 분포의 정말 중요한 특징 뭐냐? 평균을 람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포화성 분포는 정말 특이한 게 평균과 분산이 같아. 그렇죠? 그래서 람다가 내가 3인 걸 알았어. 그럼 평균이 1시간당 3번 발생하는구나 평균적으로 요런 것도 알 수 있지만 분산도 몇이다? 3이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이 같은 분포 누구냐? 포화성 분포다. 그렇죠? 요것도 하나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화성 분포의 성질이 있는데
제가 요거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내가 생각해 보면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 개념 정리는 안 적어 놨습니다. 뒤에 어떤 뒤에 2번 문제인가 2번 문제의 해설지 밑에다가 뒤쪽에 해설지 밑에다가 제가 적어 놨는데 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요 정도는 일단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1 시간 동안 평균 6번 발생하는 포화성 분포가 있다 칩시다. 되시죠? 요렇게 1 시간 동안 평균 6번 발생하고 있어. 뭐 전화가 됐든 뭐 손님이 오는 게 됐든 뭐 민원인이 오는 게 됐든 어쨌든 사건이 1 시간 동안 평균 6번 발생하고 있어. 되시죠? 자, 이럴 때 첫 번째로 포화성 분포는 몇 시인지 구체적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쵸? 구체적인 시간이 몇 시인지는 상관이 없다고. 되시죠? 예를 들어 9 시부터 10 시까지도 평균 6번 발생하고 뭐 뭐 다른 시간 해 볼까요? 예를 들어 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어쨌든 요 시간이 뭐기만 하면 1 시간이기만 하면은 이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솔직히 그거는 포화성 분포가 관심이 없다고. 되시죠? 이때도 6번 발생하는 거야. 되시죠?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라고 X가 말하면은 얘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시간에서 출발하든지 상관없다고. 9월 1일 뭐 10 시부터 11 시든 되시죠? 뭐 1월 3일 2 시부터 14 시부터 뭐 15 시든 길이만 이 시간의 길이만 일정하면은 포화성 분포가 똑같이 성립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뭐 당연하겠죠. 뭐 그쵸, 그쵸. 여기에는 뭐 몇 시부터 뭐 1 시간 동안 평균 6번 따르는지 뭐 그런 게 안 적혀 있잖아. 그쵸. 그러기 때문에 뭐 몇 시에 시작하는 거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포화성 분포에서. 되시죠? 다음에 두 번째로 포화성 분포는 구간을 쪼개거나 늘리더라도 포화성 분포가 성립합니다. 자, 무슨 말이야? 1 시간 동안 평균 6번 성립해. 포화성 분포가 평균 6번 발생해, 사건이. 그러면은 2 시간 동안은 평균 몇 번 발생해? 12번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10분 동안은 평균 몇 번 발생하는 거야? 1번 발생하는 거죠. 그쵸? 1 시간 60분 동안 6번 발생했으니까 10 분만 놓고 보면은 몇 번 발생하는 거야? 평균 1번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X가 예를 들어 뭐 포화성 분포 평균이 1 시간 동안 평균 6번 발생하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있다. 근데 Y는 단위 시간이 몇 분이냐면 10 분이야. 얘는 단위 시간이 1 시간이었고. 그 Y는 뭘 따르냐? 포화성 분포 1을 따릅니다. 그쵸? 10분 동안은 한 건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되죠? 요렇게 해서 포화성 분포는 언제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이 시간을 뭐 몇 배 하든 몇 배로 줄이든 그렇죠. 몇 분의 1로 줄이든 어쨌든 포화성 분포가 똑같이 성립하고 평균도 똑같이 그 배수만큼 뭐 하면 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된다. 되시죠? 요거는 뭐 당연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쵸. 요게 뭐 자연스럽게 되겠지 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산형 확률 분포 우리가 베르누이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배웠어. 되시죠? 이거 말고도 당연히 이산형 확률 분포 뭐 하겠어? 엄청 많겠죠. 이거 외에도 그쵸? 밑에 막 적혀 있잖아. 그쵸? 기하 분포도 있고 뭐 음이항 분포도 있고 뭐 초기하 분포도 있고 뭐 이렇대. 이거 말고도 또 많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까지만 나온다. 되죠? 여기들은 나온 적이 없다. 물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하 분포인지 음이항 분포인지 초기하 분포인지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 그쵸? 요 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포화성 분포라 그랬잖아. 그쵸? 나머지 두 문제가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이야. 근데 문제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이게 기하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안 적혀 있어. 그리고 내가 몰라. 모르더라도 풀 수 있게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공부하는 거는 너무 과다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과잉 공부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산형 확률 분포는 베르누이, 이항, 포화성 분포 여기까지만 공부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화성 분포 문제 밑에 0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0번은 뒤에 답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재를 편집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0번에 대한 풀이를 안 적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강의를 통해서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푸셨던 분, 어려우셨던 분들은 요 강의를 통해서 풀이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개정판을 낼 때는 반드시 0번에 대한 해설을 넣어서 첨부해서 다시 교재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요 문제만 해설이 없습니다. 그쵸? 요걸 빠뜨린 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0번.
어떤 사람이 20분당 평균 3건의 문자 메시지를 받아. 되죠? 20분 동안 평균 몇 건 받아? 3건 받는 거야, 문자를. 자, 근데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받는 문자 메시지 수가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문제에 뭐에?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준다고, 포화성 분포는. 되죠? 그게 확률 변수 x일 때 x의 뭘 구해? 변동 계수를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x가 지금 뭘 따라? 포화성 분포 따르고 있잖아. 그쵸? 근데 포화성 분포는 여기에다가 뭘 적는다고? 그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평균을 적는 거라고. 되죠? 근데 지금 단위 시간이 몇 분이야? 지금 1시간이죠. 그렇죠? 단위 시간이 1시간이라고. 자, 원래 이 사람은 20분 동안 3건을 받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 단위 시간이 몇 분으로 늘었어? 1시간으로 늘었죠. 몇 배 늘었어? 3배 늘었죠. 그렇죠? 20분 동안 3건 문자 메시지를 평균적으로 받는 사람은 1시간 동안 평균 몇 건의 문자 메시지를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9건을 받겠죠. 그렇죠. 20분에 3건이니까 20 곱하기 3이 1시간이니까 오케이 3 곱하기 3 하면 9니까 평균 9건을 받겠구나. 되시죠? 요런 식으로 포화성 분포는 시간이 몇 배 되면은 같이 평균도 똑같이 뭐 해주면 돼? 몇 배 해주면 된다고. 단위 시간이 몇 배 되면은 똑같이 몇 배 해주면 되고, 단위 시간을 쪼갰어. 뭐 6분의 1로 쪼갰어. 그럼 평균도 뭐 하면 돼? 6분의 1로 쪼개주면 된다. 되시죠?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히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20분에 3건 받아? 뭐 1시간에 9건 받겠지.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x가 평균이 9인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어. 그쵸? 그럼 x의 변동계수 구하는 거 너무 쉽죠. 그쵸? 변동계수는 어떻게 구해? 표준 편차 나누기 평균으로 구하잖아. 근데 평균이 뭐라고? 포화성 분포의 평균이 뭐라고? 그냥 여기 적혀 있는 수라고. 그래서 9입니다. 되죠? 그리고 포화성 분포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야? 포화성 분포는 평균과 뭐가 같아? 분산이 같아. 그래서 분산도 몇이야? 9야. 그럼 표준 편차는 몇이야? 3이겠죠. 여기다가 루트 씌우는 게 표준 편차니까. 되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9니까 3이다. 그래서 변동계수는 9분의 3이다. 3분의 1이다. 되시죠? 근데 변동계수의 단위를 백분율로 적어주지. 퍼센트로 좀 적어주지. 되죠?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여기다가 100 하면 되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그렇죠. 포화성 분포의 정말 기본기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 1번 평균과 분산이 같다. 포화성 분포는. 되죠? 2번 포화성 분포는 단위 시간을 변경하면은 늘리면은 평균도 같이 늘어나거나 단위 시간을 줄이면 같이 줄어들면 된다. 그렇죠? 이런 성질이 있다. 되시죠?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24년 7급에 출제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수가 람다인 포화성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다. 그렇죠? 확률 구하는 식 내가 몰라도 된다고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외우고 시험장에 오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요 정도는 알려주신다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포화성분포의 확률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x를 그냥 여기 x에 대입한다. 여기에 람다가 있다. 그렇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1, x2를 서로 독립이며 각각 람다가 3, 2인 포화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할 때, 그렇죠? p x1 더하기 2x2가 2가 될 확률을 구하래. 그렇죠? x1 더하기 2x2가 2가 될 뭘 구하라고? 확률을 구해주라고. 되죠? 자, 근데 x1도 뭐야? 포화성 분포고. 그렇죠? x2도 뭐야? 포화성 분포라고.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자, 포화성 분포는 몇부터 출발해? 여기에 또 적혀 있죠?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포화성 분포는 0번도 있는 거야. 그렇죠? 사건이 그 단위 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발생하는 경우부터 세는 겁니다. 되죠? 이항 분포도 0회부터 세잖아. 그렇죠? 성공 횟수가 0번인 경우도 세잖아. 그렇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도 0번인 경우를 세줍니다. 그래서 x1은 값으로 0, 1, 2 뭐 이런 값들을 가질 수 있고 x2도 포화성 분포니까 0, 1, 2 요런 값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들 중에서 이 식이 성립하는 경우를 일단 먼저 구해 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경우들의 각각의 뭐 확률들을 구해 주면 되죠. 그렇죠. 확률을 마지막에 구하라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생각해 봤더니 x1이 0이고 첫 번째 시작. 그다음에 x2가 뭐면 돼? 1이면 되잖아. 그렇죠? 0 더하기 1 곱하기 2는 2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경우가 한번 성립하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 x1이 1이라고 했어. 그다음은 1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x1이 1이라면은 2x2가 나머지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x2가 뭐야 돼?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포화성 분포는 뭐만 가져?
정수만 갖잖아. 그쵸? 0부터 출발해서 자연수들만 값으로 갖는다고. 0 플러스 자연수들만.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x2가 2분의 1이 되는 경우는 뭐에? 없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안 발생하고. 다음으로 이번엔 뭐 x1이 2인 경우야. 그쵸? x1이 여기가 2야. 그쵸? 그럼 여기가 몇이면 돼? 0이면 되니까 x2가 몇이면 돼? 0이면 되죠. 그쵸? 요런 경우가 있고 이제 넘어가서 x1이 3인 경우는 벌써 여기가 3 되면은 이제 이쪽이 뭐야 돼? 마이너스야 되는데 그쵸? x2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1 더하기 2x2가 2가 되는 경우는 x1이 0, x2가 1일 때랑 x1이 2, x2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다. 그럼 각각의 이 두 가지 경우들의 뭐에 확률들을 구해준 다음에 이 각 경우는 뭐에 다른 경우니까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위에 지우고 확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x1은 0이고 x2는 1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되죠? 그래서 x1은 람다가 3인 포화성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 x1이 0이 될 확률은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여기다가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되죠.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람다가 몇이라고? x1은 3이라고. 그래서 3 곱하기 3의 0승. 되시죠? 그 다음에 x2가 1이 될 확률은 1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x2는 람다가 2인 포화성 분포 따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의 1승. 자, 요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두 확률 변수 x1과 x2가 지금 뭐래? 독립이래잖아. 그렇죠? 그럼 얘도 발생하면서 얘도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확률들을 그냥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독립인 경우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그냥 각각의 확률들을 뭐 해서 곱해서 구하기로 했잖아. 우리가 1단원 확률 배울 때, 독립 배울 때.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 주면은 2의 마이너스 5승이고 그렇죠?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2승이 2승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승이고 자,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3의 0승도 1입니다. 1 팩토리얼도 1입니다. 그럼 2만 남네요. 그래서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요쪽 부분도 구해 주시면 요거의 확률도 구해 주시면은 2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이번에 x2가 0이어야 되니까 0 팩토리얼 분의 2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2의 0승.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또 2의 마이너스 3승, 2의 마이너스 2승 하니까 2의 마이너스 5승이고 나머지 숫자 부분들만 계산하면 얘가 2고 얘는 뭐야? 9고 얘는 단 1이고 되죠. 그래서 2분의 9가 되죠. 그래서 둘이 뭐 하라고? 더해 주라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2분의 9의 2의 마이너스 5승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5승인데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2분의 13이죠. 그렇죠. 얘가 2분의 4니까 2분의 13 아니야.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분포 굳이 이 확률식까지는 외워갈 필요가 없다고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되죠. 그럼 우리는 요 문제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고, 그렇죠. 그때그때마다의 각각의 뭐에 확률들을 요 주어진 확률식을 이용해서 뭐에 계산해 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퍼즐 문포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번 가겠습니다. 2번 뭐야? 23년 9급이죠. 그쵸? 23년 9급에 또 요 문제를 마주쳤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그쵸?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압니다. 근데 아는데 답을 골라야 되는데 답이 그냥 요렇게 돼 있어. 아, 뭐지 도대체?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23년 9급이 뭐라고? 9급 시험 중에 아니면 7급도 솔직히 다 더해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어려운 문제다. 그냥 생뚱맞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는데 그냥 뜬금없이 나온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C급이고 이거를 굳이 못 푸셔도 상관은 없다.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한 번은 이제 풀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똑같은 문제가 비슷한 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는 푸실 수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설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나면은. 근데 처음 풀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뒤쪽에 해설지 보면은 제가 포화성 분포의 성질을 적어놨습니다. 2번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할 확률은 시간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게 그거죠. 1시간에 한 건 발생하면은 2시간에는 2건 발생한다고 평균적으로. 되죠. 이렇게 비례한다고. 다음에 첫 번째 거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결과는 중복되지 않은 다른 시간에서 발생한 결과랑 독립이다. 9시에서 10시에 발생한 결과는 되시죠. 뭐 나중에 14시에서 15시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그쵸? 이때도 그냥 퍼석 문법 따르고 이때도 그냥 자기들만의 퍼석 문법 따르고 있는 거라고. 되시죠? 그래서 요런 성질들이 있다. 근데 뭐 당연히 '어 그렇겠구나.' 하고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냥. 그쵸.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 보겠습니다. 어느 영업 사원에게 걸려오는 전화 통화 수는 1 시간에 평균 6인 퍼석 문법을 따르고 있다 합니다. 자 전화 통화 수를 뭐 x라고 하면 확률 변수라고 치면은 얘는 뭐에 포화성 문법 평균이 몇? 6인 포화성 문법을 따르고 있다고. 되죠? 자 그래서 두 확률 변수 u와 v가 있는데 u는 뭐냐면은 평균이 2인 포화성 문법고 요까지만 쓸게요. 그다음에 V는 평균이 6인 포화성 분포래. 되시죠? X가 요 V랑 똑같은 거네. 자, 이런 경우에서 오전 9시 이후 이 영업사원에게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이후일 확률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이 중에 도대체. 그렇죠? 요런 문제입니다. 아니 앞에까지 버스 음포를 따른다고 할 때까지는 내가 다 이해했어. 근데 요 뒤에는 오케이 9시에 내가 출근했어. 근데 앉아 있었어 출근해서. 근데 20분 동안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거야. 1시간에 평균 6번은 와야 되는데 20분 동안은 뭐에 전화가 한 통도 안 오는 거야. 그쵸? 그럴 확률을 구해 보란 문제죠. 그쵸? 문제도 이해했어 내가. 근데 여기서 이 중에 뭐지? 뭘 맞추라는 거지? 그쵸.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센스 있게 풀어야 돼. 그냥 시험장에서 처음 만났으면은 그냥 센스 있게 풀어야죠. 그쵸. 만약에 그냥 푼다. 시험장에서 내가 퍼스문포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풀려면은 저는 이렇게 풀 것 같습니다. 9시 이후 9시 20분. 뭔가 20분 쪼갰네. 그쵸.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요거 20분이 뭔가 3분의 1로 쪼갠 거잖아. 그쵸. 원래는 평균이 6인데 3분의 1로 쪼개면 평균이 2잖아. 그쵸. 평균이 2인 놈이 U잖아. 그쵸. 정답은 U는 0 아니면 U는 1이잖아. 되시죠? 근데 9시 20분 동안 20분 동안은 전화가 안 걸려오고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20분 이후에 발생한대잖아. 그쵸? 20분 동안은 그럼 내가 앉아 있어서 출근해서 근데 그동안은 뭐해?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거잖아. 그럼 사건이 뭐해? 한 번도 안 발생한 거잖아. 그쵸? 그럼 0 아닐까 하고 1번. 요렇게 찍으시면 맞습니다.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추리해서 찍으면은 맞출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찍어 맞추기고 우리가 정확히 포성 문법을 배웠다 치면은 자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9시부터 내가 출근했어. 되시죠? 9시부터 뭐 10시까지 있다고 해 볼게. 1시간이 있다고 해 볼게. 자 이 안 동안 평균이 몇 번? 6번 발생합니다. 전화가 6통이 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확률은 뭐야?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20분까지. 있다고 쳤을 때 요 20분 이후에 뭐에 전화가 걸려오는 거죠. 그쵸? 20분 이후에 첫 번째 전화가 뜨르릉 하고 울리는 거라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역으로 생각하는 게 아까 세려 맞춘 거랑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 요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9시 20분에 처음 전화가 울려? 그 소리는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전화가 한 통도 안 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9시 20분에 처음 전화가 왔다는 말은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전화가 몇 통? 0통 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 되시죠? 그래서 P 첫 번째 전화가 9시 20분 이후에 올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쵸. 요거는 뭐랑 같은 거야? 9시에서 9시 20분까지 전화가 한 통도 안 온 확률과 뭐에 같다라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되시죠? 퍼성 분모에 시간을 쪼개도 된다고. 되시죠? 시간을 쪼개도 퍼성 분모가 따르고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9시부터 10시까지가 평균 6인 퍼성 분모를 따르고 있는데 그쵸? 9시부터 9시 20분으로 뭐해? 3분의 1로 쪼갰어. 그쵸? 그럼 요만큼은 뭐해? 평균이 2인 퍼성 분모 따르고 있는 거 아니야. 그쵸? 평균이 2인 퍼성 분모가 뭐야? U죠. 되시죠? 그래서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전화가 안 올 확률은 뭐야? U가 0일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평균이 2인 포화성 분포에서 사건이 뭐에 한 번도 안 발생할 확률이랑 같아진다고. 되시죠? 그렇게 해서 1번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뭐 추리해서 이렇게 푸시나 그렇죠. 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방법이나 어차피 뭐 둘 다 뭐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뭐에 포성 분포를 좀 알아야지 풀 수가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요 각각의 기호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U랑 V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처음 등장해 갖고 어렵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뭐 추리해 갖고 어떻게든 뭐 맞추실 수 있었겠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한 문제씩 맞닥뜨리면 어떡합니까? 나머지 99문제에 흔들리게 되죠. 그쵸? 아 자꾸 머릿속에 걸려. 이거 1번 찍고 1번 확실히 맞나 모르는 상태로 이제 다른 문제 막 풀고 있어.
근데 계속 머릿속에는 계속 뭐야, 아씨 아까 그 포화성 분포 문제 아씨 그 정답 0 맞나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그래서 다른 시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23년 9급 진짜 어려웠다.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해? 공부하는 입장에서 포화성 분포를 배운 입장에서 첫 번째로 요건 이해가 되셨죠? 9시 부터 10시 까지 1시간이니까 그때 평균이 6번 발생하는 포화성 분포를 따르면은 9시 부터 9시 20분 까지는 평균이 2인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 그쵸? 이거는 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받아들여진다고. 자,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요 문장 9시 이후 이 영업사원에게 처음 걸려오는 전화가 같은 날 오전 9시 20분 이후일 확률이라는 말뜻의 의미가 9시에서 9시 20분까지는 전화가 영통 온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쵸? 20분 이후에 언제든 전화가 오면 돼. 그쵸? 처음 전화가 걸려오니까 20분 이후에는 아무 때나 전화가 걸려오면 되죠. 그쵸? 10시 이후에 와도 돼. 뭐 11시, 12시에 와도 돼. 아무 상관없어. 대신에 우리가 지금 제일 알아야 될 건 뭐야? 9시부터 9시 20분 동안은 대신에 한 통도 오면 안 돼. 그쵸? 이때 한 통만 안 오기만 한다면은 그 뒤에는 뭐 이때 아무 때나 뭐해? 전화가 울리면 그게 첫 번째로 울린 전화일 거 아니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이 요 문장이 9시부터 9시 20분까지 전화가 한 통도 안 온다는 말이랑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셔야지. 그쵸? 그래야지 뭐 통계든 확률이든 그쵸? 이거에 대한 개념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포화성 분포가 어렵다기보다는 요 마지막 문장 이거의 확률과 같은 것은 할 때 이 확률에 요게 무슨 말뜻인가 요거를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9시 20분 이후에 한 통이 온다는 거는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한 통도 안 왔다.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생각하는 습관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3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3번에는 뭐에 포화성 분포란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앞에 1번이랑 2번이 지난 10년 동안 나온 모든 포화성 분포 문제였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화성 분포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포성 분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려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성 분포 뭐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 혹시나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성 분포에서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 x가 단위 시간 동안 발생한 사건의 횟수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에 비례한다. 그 평균들이. 그런 거 알아주시면 되고 포화성 분포는 평균이랑 뭐 같다? 분산이 같다. 그렇죠. 람다로 같다. 되시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풀 거는 3번은 뭐야? 주사위를 던져 5 또는 6의 눈이 처음으로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를 할 때. 그렇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봐라. 요런 문제죠. 처음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까지 하는 시행 횟수를 우리는 기하분포라고 합니다. 기하분포 되시죠? 근데 우리가 기하분포 배웠어 안 배웠어? 개념에서 안 배웠죠. 그쵸? 기하분포 안 배우더라도 요거는 그냥 원래 우리가 확률 문제 풀듯이 그냥 풀면은 풀린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하분포나 뭐 초기하분포, 음이하분포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그쵸? 우리는 지금 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이나 아니면 통계학의 다른 어려운 부분들,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더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지는데 5 또는 6의 눈이 처음으로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를 확률면서 x를 할 때 이걸 구해보라는데 이거는 뭐야? 조건부 확률이니까 x가 4보다 작을 확률들 중에서 x가 2보다 작으면서 4보다 작은 확률 구해보는 거죠. 되시죠? 자, 근데 이 x가 뭐야? 5 또는 6의 눈이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야. 그렇죠? 그럼 x는 일단 한 번은 던져봐야죠. 그렇죠? 한 번에 딱 던졌는데 6이 나왔어. 그럼 성공이잖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음 던졌는데 5 또는 6이 안 나왔어. 그럼 또 두 번째 또 던지죠. 그렇죠? 여기서 또 안 나왔어. 그럼 또 세 번째 또 던진다고. 또 안 나왔어. 그럼 또 네 번째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무 한 번 던질 수 있다고. 5 또는 6이 나올 때까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던지는 거죠. 되시죠? 좀 이런 상황이란 걸 알아주시고 그래서 x는 뭐부터 출발해? 1부터 갖는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산형 확률 분포들은 0부터 가졌잖아.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5 또는 6의 눈이 처음으로 나올 때까지 던지는 횟수이기 때문에 0번 만에 할 수는 없다고. 그쵸? 0번 만에 이거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
아무것도 안 던졌는데 갑자기 5 또는 6의 눈이 나와?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무조건 던져야 된다라는 거를 받아들여 주시고 되시죠? 자, 그다음에 요 교집합의 확률을 생각해 보면은 x가 뭐야 이거? 두 번 만에 뭐 하는 거야? 두 번 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오는 경우죠. 요 경우는. 자, 요 경우는 뭐야? 4번 이하 만에 5 또는 6이 나오는 경우라고. 되시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주사위를 던졌는데 x가 2보다 작다라는 거는 뭐야? x가 1인 경우랑 x가 2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 이하 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왔다는 거는 요 확률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밑에나 여기 적혀 있는 x가 4번 이하 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왔다는 소리는 한 번에 나오든 아니면 뭐해? 두 번에 나오든 아니면 뭐해? 세 번에 나오든 아니면 네 번에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확률을 말하는 거야. 되시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5 또는 6의 눈이 4번 이하로 나오면서 2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란 뜻이라고, 이 교집합이. 되시죠? 그 말은 그냥 얘랑 같단 말입니다. 2번 이하로 나올 확률이랑 같단 말이지. x는 2 이하로 나올 확률은 요거고 x는 4 이하로 나올 확률은 요거라고. 되시죠? 둘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둘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 요 부분밖에 없잖아. 그쵸? 그냥 요 확률 구하게 되는 거죠. 되시죠?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x는 뭐에 2 이하로 나올 확률이 됩니다. 되죠? 원래 교집합은 따로따로 뭐 겹치는 부분 요렇게 생기면은 요게 교집합의 확률이야 되는데 지금 요 경우는 4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 안에, 그쵸? 2 이하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의 교집합을 구하면은 그냥 2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된다고. 그쵸? 요렇게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다고 지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확률값 x는 2 이하로 나올 확률 교집합, x는 4 이하로 나올 확률의 교집합은 그냥 x는 2 이하로 나올 확률로 그냥 적어주셔도 뭐에 무방하다고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px가 4 이하로 나올 확률분의 px가 2 이하로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4 이하로 나올 확률은 이만큼이고 2 이하로 나올 확률은 요만큼이야. 그렇죠? 그럼 1번부터 해갖고 차례차례 뭐 해야 돼? 확률 값들을 구해봐야죠. 자, 첫 번째로 한 번 만에 5 또는 6의 눈이 나올 확률 몇이야? 3분의 1이죠. 자, 두 번째에 첫 번째는 안 나왔고 두 번째에 5 또는 6의 눈이 나올 확률, 그건 뭐야? 첫 번째는 안 나오고 3분의 2, 나머지 1, 2, 3, 4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럼 6분의 4잖아. 되시죠? 곱하기 두 번째에서는 나와줘. 요거고. 자, x는 3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첫 번째 나오지 마. 두 번째도 나오지 마. 세 번째에서 나와줘. 요거고. x는 4. 네 번째에서 처음으로 5 또는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 3분의 2. 세 번째도 나오지 마.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에서 나와줘. 요거죠. 되시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x는 4 이하로 나올 확률들은 이거를 다 뭐 한 거고 더한 거고, 그 중에서 무슨 확률? 요거일 확률을 구해봐라, 요런 말이죠. 되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얘는 계산하면 몇이야? 9분의 2죠. 2 더하기 얘는 27분의 4 더하기 얘는 81분의 8이네. 요것 분의 3분의 1 더하기 9분의 2, 요걸 계산하란 문제죠.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열심히 뭐 해서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통분을 하겠습니다. 81로 통분을 했어 내가. 그럼 얘는 뭐해? 27 곱한 거고 더하기 99 81이니까 18 더하기 43 12 더하기 8분의 81로 통분하면은 27 더하기 18 요렇게만 되네요. 그렇죠? 81 81 약분되고 밑에 다 더해 주면은, 그렇죠? 요렇게 더하면 몇이야? 45고 이렇게 더하면 57이고 여기다 8 더했으니까 몇이야? 65분의 이렇게 더하면 몇이라고? 45라고. 5로 약분해 주면 5, 9, 45고 얘는 13이니까 13분의 9.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였어.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 맞게 식을 적어줬어. 내가 이렇게. 자, 그런데 현재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2번 이하 만에 나온다는 거는 4번 이하 만에 나온다는 확률에 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고. 그렇죠? 4번 이하에 나오는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거고 2번 이하에 나오는 거는 1번, 2번이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확률은 그냥 2번 이하 만에 나오는 확률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주면 됐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 뭐 해줘? 풀어 써준 다음에 각각의 확률들을 뭐 해서 계산해 줘서 그거의 비를 구하면 됐다고.
되시죠? 이 문제 어디에도 내가 뭐해? 기하분포 모르고 있다고. 기하분포를 안 썼다고. 그쵸? 기하분포의 뭐 성질, 기하분포의 개념 안 썼는데도 그냥 풀린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하분포 공부할 필요 없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그냥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확률을 풀던 그 방식대로 푸시면 된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검은 공이 6개, 흰 공이 2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과 을이 번갈아 가면서 공을 꺼내. 되죠? 그래서 먼저 뭐해? 흰 공을 꺼내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쵸? 요거를 뭐라 그러냐? 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쵸? 다시 원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처음 원래 게임 하기 전 상태. 그쵸? 원래 상태로 복원시킨다고. 원래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어. 그쵸?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비복원 추출이라 하죠. 그쵸? 검은 공 나왔어. 그럼 다시 안 넣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공 7개로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거야. 대신 원래 처음에 8개였는데. 자, 요런 방법이 있을 때 첫 번째 공을 갑이 꺼낸다고 했을 때 게임 A에서 갑이 이길 확률이랑 게임 B에서 갑이 이길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둘을 뭐 해주래? 빼주래. 그쵸? 그럼 각 방법별로 갑이 이길 확률들을 계산해 줘야죠. 되시죠? 지금 상황 뭔지 알겠죠? 그래서 복원 추출은 뭐냐? 기하분포야.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 주사위 던지잖아. 그렇죠? 다시 또 주사위 던질 때는 뭐야? 원상태로 돌아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하분포고, 비복원 추출은 초기하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요 X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기하분포, 초기하분포 둘 다 안 배웠다고. 안 배우고 그냥 우리가 뭐 원래 확률을 풀던 방법대로 진짜 확률들을 뭐 해주면 돼?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되시죠? 그래서 PA 진짜 그냥 내가 원래 확률 구하는 거 알고 있던 대로 구하는 거야. 자, A 방법은 뭐냐?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갑이 먼저 일단 뽑을 거 아니야. 그쵸? 갑이 첫 번째만에. 첫 번째만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8개 공 중에서 흰 공이 2개나 들어있으니까 한 번에 딱 뽑았는데 흰 공이 나와. 그럼 한 방에 벌써 뭐 해버린 거야?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이길 확률 8분의 2. 되시죠? 더하기 갑이 첫 번째에서 흰 공 못 뽑았어. 검은 공 뽑았어. 그 다음에 을도 뭐해? 검은 공 뽑았어. 그 다음에 갑이 뭐해? 흰 공을 뽑으면은 그쵸? 세 번째에서도 이길 수 있죠. 그쵸? 요렇게 해서 세 번째에서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럴 확률을 또 계산해 주는 거야. 첫 번째에서도 갑이 안 뽑았어. 검은 공 뽑았어. 8분의 6 곱하기 다시 공을 집어넣으니까 을도 다시 처음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쵸? 을도 검은 공 뽑은 거야. 8분의 6 곱하기 이번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갑이 뽑아버린 거야. 8분의 2. 자, 요렇게 해서 세 번째 이길 확률도 뭐 할 수 있어? 계산해 줄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기는 경우랑 세 번째 이기는 경우는 다른 경우니까 각각의 확률들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자, 요런 식으로 다섯 번째도 있을 겁니다. 8분의 6을 4번 하고 다섯 번째에 8분의 2 하면 되고, 그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길 확률도 있겠죠. 8분의 6을 6번 하고 계속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뽑다가 일곱 번째 갑이 뭐 하면 돼? 흰 공 뽑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겠죠.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뭐 해주면은 다 더해주면은 A 게임에서 갑이 이길 확률들을 뭐 해줄 수 있다? 계산해 줄 수 있다. 되시죠? 그래서 이걸 계산할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던 뭐야? 무한 등비급수죠. 무한 등비급수. 얘네 각각이 뭐라고? 등비수열이라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 뭘 곱해? 8분의 6을 2번 곱하잖아. 그쵸? 8분의 6의 제곱이었다고. 다음 요 항에서 이 항으로 가는데 또 8분의 6을 뭐해? 또 2번 곱하잖아. 그쵸? 계속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거를 등비수열이라 하고, 그 등비수열들을 다 뭐해? 다 더하죠. 그쵸? 그거를 등비급수라고 하고, 이 경우는 뭐해? 이 경우는 무한번 게임이 진행될 수 있잖아. 계속 다시 공을 원상태로 만드니까 뭐 만 1번째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쵸? 1억 1번째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한 등비급수라고 한다. 무한 개의 항들을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되시죠? 그래서 무한 등비급수 어떻게 구하는데 요렇게 구한다고. 1-r분의 a 1-r이 뭐야? 여기 곱해지는 거. 다음 항으로 갈 때 곱해지는 수가 공비인데 걔를 r이라고 한다고. 걔는 지금 몇이야? 지금 8분의 6의 제곱이죠. 자, 요 A는 뭔데? 첫 번째, 맨 첫 번째 항이라고. 맨 첫 번째 항이 지금 몇이야? 8분의 2죠. 그래서 8분의 2. 요거를 뭐 해주면 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얘는 4분의 3이잖아. 그쵸? 4분의 3 제곱하면은 16분의 9가 되고 위에는 4분의 1이잖아. 되시죠? 밑에는 16분의 7분의 4분의 1. 그래서 요 안에끼리 곱하면 4, 7에 28분의 바깥끼리 곱하면 16이 되기 때문에 4로 약분하면은 7분의 4가 되죠.
그쵸? 요렇게 해서 A 방법에서 갑이 이길 확률을 구해봤더니 7분의 4가 됐답니다. 되시죠? 그러면 을이 이길 확률은 몇이야? 7분의 3인 거죠. 그 반대 경우니까. 되시죠? 갑이 먼저 뽑잖아. 그쵸? 먼저 뽑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거 아니야. 그쵸? 먼저 바로 뽑아버려서 게임 끝내버릴 수도 있으니까.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이 갑이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뭐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B 방법에서 갑이 이길 확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방법에서 갑이 이길 확률 PB를 계산하기로 했어. 그쵸? 얘는 B 방법은 뭐야? 공을 뽑고 다시 안 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에서 갑이 이길 수 있죠. 그쵸? 그거 똑같이 뭐야? 8분의 2죠. 더하기. 이번에 세 번째에서 갑이 이길 수가 있어. 그쵸? 8분의 6 곱하기. 검은 공을 뽑은 거야, 첫 번째에서 갑이. 그럼 그 검은 공을 다시 뭐해? 안 넣잖아. 그쵸? 그럼 검은 공이 이제 몇 개가 돼? 5개가 되죠. 그 다음 뽑는 을도 검은 공을 뽑는 거야. 7분의 5. 되시죠? 그럼 또 검은 공이 하나 뭐해? 뽑혔는데 그걸 다시 안 넣는 거 아니야. 그쵸? 이 상황에서 세 번째에서 갑이 뭐 하는 거야? 슝 뽑아버리는 거죠. 흰 공을. 6분의 2. 자, 요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되죠? 다음에는 다섯 번째에서 이길 수도 있어. 8분의 6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6분의 4까지 하고 다시 여기 3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또 뭐해? 을이 검은 공 뽑아버린 거야. 그쵸? 그럼 요렇게 된 상황이죠. 자, 이 상태에서 총 공 4개 중에서 흰 공이 2개 있는 경우에서 뭐 하는 거야? 갑이 딱 뽑아버린 거야. 그쵸? 이러면은 다섯 번째에서 이길 수 있죠. 더하기 또 일곱 번째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8분의 6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6분의 4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여기 4분의 2도 했는데 여기서 또 검은 거 뽑은 거야. 그럼 요 한 개 남았죠. 그쵸? 근데 이 여섯 번째 이 기회에서도 뭐해? 을이 또 뭐 한 거야? 또 검은 공 뽑아버린 거야. 이거를 3분의 1 되시죠? 곱하기 이제 갑이 공 뽑으려고 보니까 그 주머니 안에 뭐만 있어? 흰 공만 있죠. 그쵸? 그럼 바로 뭐 할 수 있어? 갑이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2분의 2, 1. 그쵸? 무조건 갑이 이기는 경우죠.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미 일곱 번째에서 갑이 뭐해? 무조건 이겨버리기 때문에 이제 여덟 번째는 없는 거야. B 게임에서는. 되시죠? 무조건 일곱 번째에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되죠. 그래서 요 확률 값들을 다 보여주면 돼. 다 더해주면 된다고. 자, 요거 계산하면은 4분의 1이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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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은 47에 28분의 5고 되시죠?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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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하면은 47에 28분의 3이고요. 여기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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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해주면은 요것도 약분해야죠. 그럼 47에 28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28분의 7이니까 다 28로 통분하면은 28분의 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1이 돼갖고 계산하면은 28분의 16이 되죠. 그렇죠? 4로 약분하면은 7분의 4가 된다고. 아, 그래서 B게임에서도 갑이 이길 확률은 몇이다? 7분의 4다. 그래서 두 개의 두 확률의 뭐에 차를 구하라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차가 몇이야? 0이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기하분포, 초기하분포를 따르는데 그걸 굳이 모르더라도 우리가 원래 확률 계산했던 대로 요 방식대로 뭐 해주면 돼? 구해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 구해준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같아? 이거는 우연이다. 그렇죠? 자, 만약에 검은 공이 만약에 5개거나 되시죠? 공이 뭐 10개, 4개, 10개, 뭐 6개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 개수만 달라지면은 두 확률이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매번 같은 게 아니야.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의 확률이 매번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공이 딱 6개, 2개 갖고 딱 맞아떨어져 갖고 진짜 확률을 구해 봤더니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복원 추출로 뽑나 비복원 추출로 뽑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갑이 이길 확률은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쩌다 보니까 똑같아진 거고 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끝이 안 나잖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다시 공을 넣어버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무한 번 더해지기 때문에 무한 등비급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고 PB는 그때그때 상황들을 다 적어주시다가 그렇죠. 언제 끝나는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된다고. 일곱 번째에서는 무조건 뭐해? 게임이 종료돼 버린다고. 그럼 여덟 번째는 없는 거야.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까지의 확률들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되죠? 그 뒤는 뭐 계산해 보시면 되고. 어쨌든 뭐 이거 진짜 실제로 뭐 시험장에서 만났다 치면은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하려면은 너무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이 문제는.
그렇죠. 이 문제는 뭐 이런 방법으로 푸는 거 말고는 내가 기하분포, 초기화분포 안다고 해도 빨리 풀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어차피 해야 돼. 그렇죠. 기하분포나 초기화분포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값이 나올 확률식을 알려줄 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시 다 더하는 거는 뭐 해야 돼? 어차피 똑같이 해야 됩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하분포, 초기화분포 공부할 필요 없다. 어차피 노가다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계산을 최대한 빨리 하고 보자마자 그냥 빨리빨리 계산한다. 뭐 요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면 되고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앞으로 뭐 잘 안 나와야죠. 그쵸. 이런 식으로 너무 수험생들을 시험장에서 너무 뭐 어떻게 푸는지 알아도 또 계산하는데도 '아씨 언제 다 풀어.' 이렇게 걸리게 하는 문제들은 좀 안 나와 주는 게 좀 좋긴 할 것 같다. 되시죠? 근데 뭐 그렇게 이 문제 자체를 상황을 내가 이해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자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포화성 문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